로판 후회물 추천. 리디 로판 후회물 모험. 상류사회. 여기 평생 남을 연기해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베. 그녀는 뒷골목에서 남장한 채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지만 뒷골목에서는 보호비를 명분 삼아 돈을 빼앗으며 그녀를 구타했고, 결국 그녀는 여자인 것을 들키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남자에게 팔릴 처지가 됩니다. 그녀는 다음날 구두 닦기를 하다가 대귀족인 채사레를 만나게 되는데, 채사레의 가문은 계약으로 인해 강제로 결혼해야만 했지만 그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가짜 동생을 만들어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벨은 이를 듣고 자신이 가짜 동생이 되겠다고 말하며 결국 아벨은 저택에 가게 되었는데, 채사레는 3달 안에 완벽한 숙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폐하의 밤. 여기 황제지만 벌벌 떨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린. 그녀는 황녀로 태어나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검술 훈련을 하다가 에녹을 만나 첫눈에 반했고, 에녹이 차갑게 굴더라도 에녹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에린은 에녹을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데, 사실 에녹의 아버지인 대공이 황제에게 버림받으며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에녹도 전쟁터에 끌려가게 됩니다. 에녹은 이 모든 게 에린이 저지른 일이라 믿으며 반란을 일으켜 에린을 제외한 모든 황족을 죽이고, 결국 에녹은 그녀를 꼭두각시 황제로 만들었으며, 앞에서는 충신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황제를 갖고 놀며 굴욕을 줬습니다. 나의 노예였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나. 그녀는 공주였지만 가족들에게 무시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노예 카잔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강요로 인해 늙은 왕과 강제로 결혼하게 될 예정이었고, 카잔은 함께 도망가자고 했으나 엘로나는 도망가다가 들켜 카잔이 죽을 것을 걱정해 이를 거절했는데, 결국 엘로나는 노예와 사랑을 하는 것을 가족에게 들키며 카잔은 사형당하고 엘로나는 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엘로나의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며 적국의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적국의 왕은 죽은 줄만 알았던 카잔이었고, 엘로나는 카잔을 보며 기뻐했지만 카잔은 엘로나를 노예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네이버 로판 후회물 모험. 사라져 드릴게요 대공전하. 여기 가족과 남편 모두에게 무시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율리아. 그녀는 어린 시절 사생활한 이유로 무시받고 학대받았는데, 그때 페르난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줬고, 율리아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훗날 페르난은 전쟁 영웅이 되었으며, 율리아의 아버지는 율리아와 페르난을 강제로 약혼시키는데, 율리아는 페르난과의 결혼 생활에 기대했지만 페르난은 강제로 진행한 결혼에 불만이 많았고, 황실에서 진행되는 식사 자리에서 율리아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더 이상 율리아가 알던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리아의 아버지는 페르난을 최대한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고, 율리아에게 약을 먹이라고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후회하세요. 여기 모두가 무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 그녀는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실 그녀는 귀족이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난 뒤에 공작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반기지 않았으며 그녀를 무시했고, 올리비아는 어린 시절 황자와 약혼하게 되지만 황자는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며 그녀를 무시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구해주게 되는데, 사실 그 남자는 대공이었으며 올리비아는 약혼자와 가족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친절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받게 됩니다. 약탈 신부. 여기 치료해줬더니 납치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나. 그녀는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생활하는 이유로 학대받고 있었고, 집에서 도망가다가 다친 용을 만나 용을 치료해주느라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루시나는 늙은 왕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용들이 쳐들어왔고, 용들의 왕은 루시나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남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루시나는 용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사실 루시나가 어린 시절 치료해줬던 용이 용들의 왕이었으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루시나는 용들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구원. 그 잔혹함에 대하여 여기 이용만 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 그녀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평민이란 이유로 무시받았고, 차별을 피하기 위해 공화국으로 갔지만 공화국에서도 차별은 있었으며 무시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리비아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교수를 만나 왕국에서 진행하는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고, 파티에서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왕국에서도 최근 혁명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고, 이때 왕족이 평민을 무시한다는 신문이 나오며 민심이 안 좋게 흘러가 왕국은 이 민심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왕은 노아에게 사람들의 관심사를 돌리라고 명령했고, 올리비아는 평민 여성 최초의 졸업생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노아는 이런 올리비아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뜻밖의 청혼. 여기 유혹했더니 집착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시아. 그녀는 공주였지만 사생아였고,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게 되며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도왔고, 결국 카벨에 의해 오늘 그녀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며, 그녀는 당연히 사형당할 줄 알았지만 카벨은 그녀를 살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다음날 사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카벨을 유혹해 죽이라고 했고 카벨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더니 갑자기 심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숲속에서 공작이 주운 것은 여기 부모 때문에 28번이나 목숨을 잃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시아. 그녀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녀가 태어나면서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뜨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방치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도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부인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황제의 누이와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새로운 어머니는 엘리시아를 학대했고 그녀는 불행 속에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녀는 회개할 때마다 이전 생의 기억을 모두 잃었고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이했지만 이번 회개에서는 전생들의 기억을 가진 채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 여기 사랑하던 사람에게 모든 걸 잃고 버림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네트. 그녀는 왕가의 혈통이자 군부 대장의 외동딸이었고 아버지의 부하인 하이너와 인연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이너는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반란을 성공하며 아네트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네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이를 기점으로 하이너는 아네트에게 차가워졌지만 아네트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곧 자신이 아는 하이너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이너는 아네트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접근했으며 아네트는 이를 알고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하이너는 이혼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곁에서 평생 불행하라고 합니다. 아네트는 점차 마음을 정리하며 하이너에게 받은 보석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가 총을 맞게 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아네트는 사실 임신 상태였고 총상으로 인해 유산되었으며 앞으로의 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희랑구경가. 여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루. 그녀는 왕녀로 태어났지만 셋째 왕자가 왕의 후궁을 유혹하며 생긴 아이였고 왕은 분노하여 소루를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루는 귀신을 볼 수 있었고 귀신은 소루의 눈을 가져가 소루의 시력을 잃게 하였으며 귀신들은 소루 주변 사람들을 죽이면서 소루를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소루를 멀리하고 소루를 불결하다 여길 때 장군과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장군도 소루를 원하지 않았으며 소루를 불결하게 여겼지만 그녀가 공주였기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장군의 근처에 다가가니 모든 귀신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루는 장군의 근처라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곁에만 머물게 해달라 애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바랄 때가 있었다. 여기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본느. 이본느는 공작의 딸이었고 공작이 어린 시절부터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은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와 결혼하며 황후가 되었지만 공작과 황제는 서로 원수였으며 공작은 황제의 가족들을 죽이고 어린 황제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황제는 공작을 원망했으며 원수의 딸인 이본느에게 잘해줄 리 없었고 공작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딸을 황후로 만들기 위해 결혼시킵니다. 황제는 당연히 이본느에게 잘해줄 리 없었고 황제는 결혼식 도중에 나가고 사라진 황비 제도를 부활시키며 황비를 드리는 등 이본느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이본느를 만날 때마다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흔한 빙의물인 줄 알았다. 여기 강제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트. 그녀는 소설로 빙의했습니다. 그러나 에디트는 집에서 학대받으며 강제로 적대의 가문과 결혼하고 여주를 질투하다가 남편 킬리언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에디트는 결말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에디트의 남편은 그녀를 싫어했으며 언제나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관리하던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모두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갔으며 그녀가 한 일이 아니었지만 모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며 언제나 에디트만 범인으로 지목되지만 킬리언은 점점 에디트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도 에디트를 신경 쓰게 됩니다. 검은 사슬. 여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솔란. 그녀는 용의 연목 관리자로 배정받은 날 용을 깨우고 용을 만나게 되는데 하솔란은 첫눈에 반해 14년간 충성하며 용을 황제로 만들어 주었고 하솔란은 용의 반려만 갖고 있다는 각인도 갖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답받지 못하며 용은 그녀를 반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간 용이 자신을 봐줄 거라 믿었지만 용은 끝까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결국 그녀는 용이 준 비단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더니 용의 연목 관리자로 배정받은 날로 회귀하게 되었고 하솔란은 이번엔 용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용을 깨우지 않으니 다시 전날로 회귀했고 하솔란은 다시 목숨을 끊어도 용을 처음 만난 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시간을 돌린 것은 용이었으며 용이 하솔란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돌린 거였습니다. 진짜가 나타난 날. 여기 가짜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멜. 그녀는 평민이었지만 귀족의 죽은 딸과 닮았고 데미안의 아버지는 멜을 자신의 딸로 착각합니다. 데미안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죽은 딸을 연기하라고 하고 만약 멜이 들킨다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멜이 약혼을 하게 되었고 멜은 약혼을 하면 들킬 거라 생각해 약혼을 피하기 위해 남자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파혼을 해주지 않았고 멜은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남자는 멜이 가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로판 후회물 모음.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요? 여기 남자에게 집착하다 목숨을 잃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베. 그녀는 공작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언제나 차가웠으며 주벨은 미하일이라는 남자에게 집착하며 근처에 다가오는 모든 여자들을 질투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참가한 파티에서 황녀가 독살당하는데 모두가 주벨이 황녀를 질투해 버린 일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범인이라 지목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감옥으로 데려가며 단검을 지어줍니다. 그녀는 자결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자결하게 되는데 이런 주벨에게 빙의하게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미하일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이를 듣더니 주벨을 걱정하며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였다. 여기 부모의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이라. 그녀는 물의 전령을 다루는 공작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으며 그녀가 아무리 노력하고 다쳐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진짜 공녀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관심을 가져가지만 키이라는 물의 전령만 다루게 된다면 자신을 봐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전령을 다루게 되는 것은 키이라가 아니었고 코제트가 물의 전령을 다루게 되면서 키이라는 가짜라는 오명을 쓰고 공녀를 사칭한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직전 코제트가 찾아와 사실 키이라가 진짜라고 말해주며 키이라를 조롱하고 결국 키이라는 사형당하고 마는데 일어나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짜를 위한 장소는 없다. 여기에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필로메. 그녀는 황녀로서 살아왔지만 그녀가 태어나며 황후는 죽음을 맞이했고 황후와 닮지도 않아 황제는 그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황녀가 아니었고 어렸을 때 진짜 황녀와 바뀌었던 것이며 이로 인해 사형당한다는 내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은 책일 뿐이라고 믿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책과 같았고 필로멜은 이 책이 예언서라고 확신하게 되며 자신은 가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필로멜은 아버지가 진짜로 자신을 죽일까 겁이 나 확인하기 위해 황제를 찾아가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황제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살아남기 위해 진짜 황녀가 등장하기 전에 탈출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몰랐던 것들. 여기 남편을 배신했지만 기억도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칼렛. 그녀의 남편 빅토르의 어머니는 과거 왕족이었고 빅토르는 다시 왕족이 되는 것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왕족이 되기 위한 조사를 받으며 별일이 없다면 내일 왕족이 되는데 조사가 끝난 후에 스칼렛이 일어났을 땐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였고 스칼렛은 조사를 받은 기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조사관이 스칼렛에게 약을 먹였고 이 약은 기억을 지우는 약이었으며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은 스칼렛만 아는 약점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빅토르가 왕족이 되는 건 실패합니다. 스칼렛은 빅토르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으며 빅토르의 아버지는 이혼을 하라는 말도 합니다. 빅토르는 결국 스칼렛을 수도원에 보내며 스칼렛은 100일 뒤면은 웃으며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며 100일 뒤에 보자고 합니다. 사랑받는 언니가 사라진 세계. 여기 모두에게 무시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에나. 그녀는 고아였지만 마법사로서의 재능이 있어 대공가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대공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부족했고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으며 언제나 언니 로레이나의 그림자처럼 살며 언니와는 사이가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레이나는 시에나를 증오했고 로레이나가 시에나를 속여 시에나의 마력을 빼앗은 거였으며 시에나에게 누명을 씌워 시에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에나는 독약을 먹으며 자결했는데 일어나니 어린 시절로 회귀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대공의 눈에 안 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공은 이번에도 시에나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시에나의 기억과 다르게 너무 친절합니다. 황제의 아이를 숨기는 방법. 여기 첫날 밤 이후 이혼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스텔. 그녀는 어릴 적부터 황후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황제와 결혼하며 황후가 되었지만 선왕이 죽자 황제는 자신은 혼인을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양쪽의 동의가 필요했고 아스텔의 아버지는 이를 이용하자고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였고 아스텔의 아버지는 이혼할 거라면 가문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스텔은 진짜로 가문을 나왔지만 그녀는 사실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황제의 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의 눈동자 색을 바꾸며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6년 만에 황실의 기사들이 찾아오며 황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여기 살기 위해 연기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도구처럼 이용하며 학대했지만 루비는 살아남기 위해 착한 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비는 가족의 강요로 인해 강제로 결혼하게 되지만 루비는 사실 빙의한 것이었고 루비의 남편이 루비와 가족들을 모두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작의 루비는 남편의 여동생을 독살하는 악녀였습니다. 이로 인해 루비와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루비는 원작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며 남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악역 남편님 집착할 분은 저쪽인데요.
여기 미친 황제랑 결혼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엔지. 그녀는 황제와 결혼하지만 황제는 13살에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황제가 되었으며 오직 재미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작의 황제는 성녀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엔지는 쓸모가 없어졌고 원작의 그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은 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제는 성녀가 사랑하는 성기사도 죽였으며 이로 인해 황제는 성녀의 손에 죽게 되었고 황제의 능력에 의존하던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엔지에 빙의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황제가 성녀를 만나러 갔을 때 몰래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만 황제는 점점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녀가 아니라 엔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목숨을 끊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이올렛. 그녀는 하나뿐인 왕녀로 태어나며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지만 왕실의 사업은 실패하고 국왕은 이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이때 윈터는 돈은 모으는 능력은 있었지만 자기가 없었고 왕실은 돈이 없었기에 왕실과 윈터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이올렛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강제로 윈터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바이올렛은 첫눈에 반하게 되며 잠깐이나마 결혼 생활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이올렛의 오빠가 왕실의 해체를 발표하였고 윈터는 원하는 자기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바이올렛은 모두에게 무시받으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났더니 윈터와 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남자의 인성이 조금 이상하다. 여기 남자 때문에 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보네. 그녀는 뛰어난 기사들을 배출해내는 체르시니아 가문의 막내딸이며 어린 시절 이왕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네는 이왕자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황궁에서 이왕자를 피해 숨어 있었는데 다른 남자 아이와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일왕자였고 일왕자는 이보네의 가족들이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며 매일 시체를 치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체르시니아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고 이후 이보네는 정체를 숨긴 채 다른 신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왕자가 이보네를 찾고 있었고 이보네는 일왕자를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일왕자가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이번엔 일왕자가 이보네를 힘들게 합니다.